명사다라고 하면 일단 셀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셀 수 없는 거에서는 어떤 특징과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. 거기에서 드는 생각, 셀 수 있다, 없다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권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영어에 있어서 셀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?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. 많아서 일일이 세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헤어라든가 샌드, 모래라든가 아니면 라이스, 쌀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한 톨 한 톨 새기기는 좀 무리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셀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에 있어서는요. 쪼개요. 쪼개어도 성질이 같은 경우. 그래서 쪼개도 성격 같은 것이 같은 게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브레드다. 식빵 같은 게 한 덩어리가 있다. 쪼개더라도 식빵인 거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페이퍼. 종이 있죠? 이것도 종이 쭉 찢어 놓더라도 종이의 성질, 그대로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치자라는 경우.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요거요. 집합적인 거. 집합적이다라고 했는데요. 자, 조 앞에 있는 집합명사 family라든가 police라든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요.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. clothing이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clothing이라고 하면 자,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? clothing, ing. 그쵸? 이것은 옷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의류 전체를 나타내는 거. 그 다음에 furniture이라고 하면 가구 하나하나보다는 그저 전체적인 어떤 가구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셀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략의 일반적인 어떤 성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머리카락 한 올을 나타나게 될 때는 또 hair라고 쓰기도 하고요. 또 paper 같은 경우가 종이일 때는 셀 수 없는 거지만 서류 같은 걸 나타내는 서류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는 또 paper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또 취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또 work 같은 것도 일 있잖아요. 그쵸? 그것도 어떤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 works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복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. 그러다 보니까 요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조금 의미라든가 쓰임에 따라서 좀 다양해지긴 하지만요. 전반적으로는 영어권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개차가 많을 경우에는 셀 수 없는 것. 그 다음에 bread라든가 paper 같은 거 쪼개더라도 같은 성격을 나타나게 되는 명사. 그 다음에 낮게 하나하나보다는 어떤 한 종류를 대표해서 나타낸다라는 clothing이라든가 아니면 furniture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거다라고 셀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